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조성익입니다. 공직은 언제나 민주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주주의라는 주제에 포함되지 않는 행정 사례는 없을 정도로 공공행정과 민주주의는 매우 밀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드릴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온 국민의 뜻이 잘 실현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제가 드릴 이야기는 금천구 청소년의회와 청소년의회 교복 입은 시민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앞서 교복 입은 시민에서 시민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생각해 봅시다. 역사상 시민이란 재산과 교육을 가진 제3의 계급이라고 합니다. 시민은 왕정에 대하여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특정 집단이라고 하네요. 즉, 시민이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위 참정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합쳐서 참정권이라고 하는데 국민 대다수에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선거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즉 투표란 참정권의 핵심이라고 하겠죠.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고 노무현 대통령님은 한 강연에서 시민에 대해서 각별한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행동하는 시민에 의한 민주주의, 이것이야말로 국민 주권을 뇌실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죠. 대통령의 이 말씀처럼 선거권의 확대가 시민의 확대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성이 그러하였고요. 빈민이나 흑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또한 그리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전국 단위 큰 선거가 치러졌거나 치러질 예정입니다. 2016년 4월에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었고 2017년 5월에는 대선, 그리고 2018년 6월에는 지방의회와 집행부를 구성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죠. 이런 선거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외치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한낱 메아리에 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청소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일하고 있는 금천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금천구 청소년에게는 첫 번째, 정당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와 두 번째, 청소년 의회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성된 정당과 정당으로부터 출마한 후보에게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직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지만 지역에서 인정하고 주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책임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천구에서 매년 4월에서 5월경에 청소년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청소년 총선거는 선거라는 상황 자체가 워낙 이색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 매스컴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 덕분에 자연스럽게 청소년 의회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홍보도 홍보지만 여러 군데서 관심을 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도 되었습니다. 금천구가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고 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만드는데 그동안 청소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을 정책 파트너로 여기고 그들의 이야기를 주요 정책에 반영하고 있었죠. 금천구의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청소년 문화공간 꿈꾸는 나무라는 사업이 바로 그 예입니다. 한 가지 주제에 몰두한 청소년을 모아서 자신의 바람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 청소년은 무한한 상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경우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에
심야 시간 순찰을 늘려달라는 청원을 냈습니다. 청소년 휴카페인 꿈꾸는 나무를 운영하는 청소년들은 수익금 전액을 지역 장학회에 기부하여 청소년을 스스로 돕는 미담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어때요? 참 훈훈하죠? 이렇듯 청소년이 하면 뭐든 잘 된다는 긍정적인 경험, 이 경험이 청소년이나 어른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청소년은 여태껏 기회가 없어서 안 했던 것이지 실력이 없어서 안 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죠. 아직도 그들이 어리기만 해 보이시나요? 청소년이 모이면 참 잘 해낼 것이라는 것은 맞는데 그럼 어떻게 모아서 뭘 하지? 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소위 말빨 좀 있는 친구들을 너댓 명 짝지어서 활동하면 꽤 괜찮은 그림이 나올 거인데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일은 아니니까요. 또 한편으로 청소년 몇 명에게 금천구 청소년을 대표 활동을 맡기는 것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도 그다지 좋지 않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청소년이 책임 있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었죠. 처음 청소년 의회를 기획할 때 핵심은 전체 청소년의 대표성과 대의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는 대의원이나 집행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생회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했습니다. 물론 학교 밖 청소년도 일정한 자격이 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150명의 청소년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풀어갈 교육 정책과 공약을 함께 나눌 정당에 입당하게 됩니다. 청소년이 정당을 만든다고 하니 처음에는 무척 놀라기도 하고 걱정도 했습니다. 마치 청소년이 한쪽에 치우쳐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자신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주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정당으로 만들고 이에 공감하는 친구들을 모으는 것, 마치 동아리를 만드는 것처럼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금천구는 청소년 정당제를 고안하여 금천구 청소년의회의 가치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책에 따라 각 정당이 이합 집산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은 출신 학교끼리 패거리 문화의 폐단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실 정치의 정당 체계를 흉내내면서 실제 정당 정치의 작동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할 수 있당, 똑같이 위풍당당, 밝은 미래당, 꿈꿀당 등 재치 있는 청소년 정당의 이름에서 그들의 정책을 알 수 있답니다. 먼저 할 수 있당은 청소년도 교육감 선거를 할 수 있다를 표방합니다. 다음으로 똑같이 위풍당당은 청소년의 인권도 모든 인권과 같이 똑같이 위풍당당하다는 말을 말합니다. 밝은 미래당은 청소년의 미래, 즉 진로는 매우 밝다는 것을 상징하고요. 꿈꿀당은 청소년의 꿈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하는 정당입니다. 어때요? 말이 되나요? 청소년 당원은 의원으로 당선되고 집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사회 수요를 감안한 실현 가능한 책임 있는 정책 공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당제와 청소년 정책 구현을 토대로 청소년 총선거를 실시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정당 정치에서는 선거를 통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금천구 청소년 총선거는 정책을 대결하는 비례대표 방식의 정책 투표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천구 청소년 총선거 사전에는 사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의를 반영하고 소수 정당의 힘을 높일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금천구 청소년의회가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은
더 많은 책임과 권리를 연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노력 중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 참여 심의, 두 번째는 마을 정부의 구성입니다. 먼저 금천구 청소년의회의 주민참여 예산 심의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대 금천구 청소년의회가 구성되면서 금천구는 곧바로 주민참여 예산 심의를 청소년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란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여 예산에 대한 시민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주민은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사업을 제안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입니다. 주민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동네 일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어때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주민 참여 예산 제도만 잘 이해해도 우리 삶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인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금천구 역시 2012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민 참여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이 참여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이 되어서야 청소년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협의하여 금천구 청소년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때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죠?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교육 및 청소년에 관련된 예산을 청소년의회가 직접 심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고 그 결정사항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왔다고 합니다. 금천구 청소년의회는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 심의권과 비슷한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갖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금천구 청소년의회가 만든 마을 정부 이야기입니다. 청소년이 의회라는 기구를 통해 청소년 관련 사업과 예산을 구성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경험은 소위 청소년에 의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당은 공약을 세우고 모든 청소년으로부터 선거에 자리매김했지만 근데 그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대부분의 청소년 관련된 사업은 구청의 청소년 담당 부서나 지역사회를 통해서 사업이 실행되고 있어서 각 정당은 간접적이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천구 청소년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정당이 직접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마을 정부를 고안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에서 마을 총리가 뽑히고 그 마을 총리는 모든 정당의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부처를 만들게 됩니다. 이번 정부는 루미토리부, 샤브샤브, 깜냥깜냥부, 팝팝부, 꿈나르샤부 이렇게 5개 부처를 만들었습니다. 각 부처가 구성되면서 마을 총리는 각 정당의 청소년 당원을 이렇게 한 명씩 모아서 마을 정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렇게 뽑힌 청소년 장관들은 금천구 청소년 네트워크 주간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부의 대표성을 만들어가는 방식이죠. 2015년 5월 13일 제2대 금천구 청소년 총선거를 치르면서 청소년 당원, 청소년 의원 후보자, 그리고 선거에 참여한 청소년 유권자 모두가 이전까지는 다른 경험할 수 없었던 즐거움을 만끽하였습니다. 실제 투표소와 똑같은 시설에서 똑같은 절차에 따라서 실시하였기에 그동안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없었던 실제 투표 참여 자체에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죠. 또한
자신이 정한 정당, 그 정당의 정책에 표를 행사하여 자신도 직접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겨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표가 없어지지 않고 100% 반영되어 지지하는 정당의 의원이 당선되는 참여민주주의의 경험이 쌓였다고 봅니다.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는 언제나 시행에 부담이 따릅니다. 청소년 네트워크나 청소년 정당제, 청소년 총선거 등 지난 프로젝트는 3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성된 제2대 금천구 청소년의회가 청소년의회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역할과 기능, 권한과 책임을 정하기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사람들의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금천구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수준에 맞는 의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도 참정권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교복 입은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